한 가지 끔찍한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조선시대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다면? 안녕하세요, 검은티 아저씨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19일 09시 현재 대한민국에서만 46번째 확진자가 나왔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7만 5천여 명의 환자 그리고 2,009분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란 무엇일까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병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유행성 질환으로 초기에는 우한 폐렴이라고 불렀습니다. 곧 2003년 사스, 2012년 메르스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가지 끔찍한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조선시대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다면? 그 전에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전염병이 없었을까요? 물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역병 혹은 역질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콜레라, 두창, 장티푸스, 이질홍역 등 다양한 종류의 돌림병이 있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조선 왕조 500년간 전염병이 발생한 횟수는 160개년, 평균적으로 따지면 3년에 한 번이죠. 주로 큰 전쟁 이후나 기후가 급격하게 변화할 때 발생했습니다. 그럼 가장 최악의 전염병이 돌았던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1670년과 1671년, 이른바 경신대기근입니다. 원인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소빙하기의 도래를 원인으로 꼽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소빙하기란 작은 빙하기, 영어로 리틀 아이스 에이지, 간단히 말하자면 빙하기만큼은 아니지만 살짝 추워진 정도랄까요? 물론 이것이 가져온 여파는 결코 살짝이 아니었습니다. 기온이 저하되자 자연환경이 변했고 신체 면역력의 저하 그리고 농업 생산력의 하락으로 결국 전염병과 기근을 불러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호적상 사망자가 약 47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적에서 누락된 인구가 많던 시절임을 감안한다면 학자들은 실제 사망자를 약 14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당시 전체 조선 인구의 약 11에서 14%에 해당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한민국에서만 약 725만 명이 돌아가신 셈입니다. 이는 서울 인구의 4분의 3에 해당하며 부산, 대구, 광주의 인구를 모두 합친 것과 동일합니다. 물론 이것은 전염병과 기근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를 모두 토탈한 수치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크게 보면 오늘날과 유사합니다. 첫 번째는 격리 조치입니다. 지금도 감염이 의심되면은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죠.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와 시체를 도성 밖으로 이동시킵니다. 여기에는 왕족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활인서가 있습니다. 직역하자면 사람을 살리는 부서라는 뜻입니다. 활인서는 오늘날의 질병관리본부에 해당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염병의 연구 및 관리를 담당하는데 엄밀하게는 1894년 설립된 위생국에서 직접적으로 기원한 단체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활인서가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평소에는 무위탁 병자들을 돌보다가 전염병이 발생하면 천막을 치고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아까 크게 보면 오늘날과 유사하다고 했는데 그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활인서에는 의원과 더불어 의무, 즉 질병을 치료하는 무당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의원이야 필요하다지만 무당은 왜 있었을까요? 이는 당시 사람들이 역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역병에서 역이란 역병을 일으키는 귀신을 뜻합니다. 즉 감염 원인을 몸에 균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귀신이 들어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사, 부적, 기도 등이 제시되었죠. 지금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시절이 그러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는 조선을 넘어서서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이 다들 아시는 허준도 전염병 치료의 대가였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침술의 달인으로 나오지만 그의 저서들이 다루고 있는 분야를 살펴보면 전염병의 관리와 예방이 그의 전문 분야라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실제로도 허준은 광해군의 두창 치료로 명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물론 슬프게도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저 기도에 가까운 치료법도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천연두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음력 12월에 채취해서 응달에 말린 매화꽃을 먹고 꿀을 술에 녹여 먹으며 태을 구고 천존이라는 기도를 100번 외우라는 처방이 있었습니다. 의사와 무당이 헷갈리는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는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의학생활사 신동원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처음에는 약을, 그 다음에는 침을, 그래도 안 되면 독경을 하고 하다 안 되면 무당을 찾아가서 굿이나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아프면은 처음 약국을 가고 그 다음에 병원을 가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도 기도를 하잖아요. 조선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다만 의사와 약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오늘보다 좀 좁았다는 것이 그 차이점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 사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결국 비슷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활인서터를 찾아가서 그 주변 지형을 한번 살펴보면서 왜 이곳에 활인서가 있어야만 했는지를 살펴보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